우선 이걸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시 산하 공무원들이 우선 이렇게 먼저 좀 수범을 보인다면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와 또 얼마 전에 도에서도 이렇게 방침을 발표했지만 우리 시는 시대로 좀 더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우선 우리 천안시 이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선행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내의 각급 기관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나 또 사기업까지도 이런 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문제들을 한번 검토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선 천안형 육아 공무원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해 가지고 오는 9월 2일부터 당장에 실시하려고 해요. 실시하는데 얼마 전에 도에서는 2세 이하 이렇게 옷을 바꿔서 발표를 했지만 우리 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제 그 근무하는 방식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방식이 두 가지, 재택근무형을 택할 건가 아니면 집약근무형을 택할 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융통성을 부여하려고 해요. 자세한 말씀은 이제 추가 질문이나 또 우리 실무자들이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요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세 이하 결혼 5년 이내에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만 출산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렇게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대상은 만 40세 이하이고 그리고 결혼 후에 5년 이내 그리고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는 직원들에게 페이바를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 측면에서 성과 상여금의 경우에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요. 그럴 경우에 복지 포인트를 현행 50만 원을 200만 원 정도로 대폭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기 좋은 우리 천안 그 시청의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특별 휴가, 가족 행복 휴가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서 특별 휴가를 자녀 만 7세 이하까지 연 5일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복무조례 개정도 병행하게 될 겁니다. 학예 휴가 기간 휴양시설을 배정하는 것도 우선권을 좀 부여하려고 해요. 또 휴양시설 이용 횟수도 종전에 3회였는 걸 5회로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외 연수 선발 우선권도 부여하고 육급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장기 교육 훈련
우선권도 부여할 생각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워라밸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직장 풍토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인사상 우대 측면에서 근평 가산점도 0.3점 정도를 줬던 걸 0.5점으로 더 상향 조정을 하고요. 복직 시에는 희망 부서를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우리 나라의 실정은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이 현실입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에는 미혼 비율이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청년들의 비혼 풍습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결혼하더라도 자녀 출산과 양육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청년 세대 즉 만 19살서부터 34세까지 미혼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0년 경우에 남자의 경우에 62.4%가 미혼이었는데 2020년에는 86.1%가 미혼이더라고요. 이게 통계청 발표 내용이 그렇습니다. 또 여자의 경우에는 2000년에 47.2%가 미혼이었는데 2020년에는 거의 2배에 가까운 76.8%가 미혼이에요. 평균 초혼 연령도 2003년에 30.1세였던 것이 2023년에는 그러니까 작년 통계는 34세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2003년에 27.3세였던 것이 작년 23년에는 31.5세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는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천안은 어떠냐? 평균 연령 그러니까 우리 시민 69만 5천 명 정도의 천안 시민 평균 연령이 41.8세입니다. 41.8세.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천안이 굉장히 젊은 도시라고 자부했는데 그때 제가 보궐선거에서 2020년 4월 달에 부임할 무렵에 평균 연령이 천안은 38.1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지금은 어떠냐? 41.8세입니다. 그 사이에 벌써 정말 거의 3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평균 연령이 이거는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국 평균은 물론 평균 연령이 45.1세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이 41.8세라면 평균 연령보다 좀 많이 낮은 거는 사실이죠. 한 3세 이하로 3점 몇 세 정도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우리 천안시는 0.77명인데 전국 평균은 0.72명입니다. 이걸 보면은 뭐 별 차이 안 나요. 0.05명 정도 우리가 조금 많다 뿐이지 이게 별 차이 없다. 이거는 전국의 우리 한국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천안시도 위기의식 갖기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인구 절벽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천안시 공직자가 선도적으로 결혼, 출산, 또 육아가 행복한 그런 공직 풍토를 이렇게 만들어 감으로써 지역 사회의 우리 천안 지역 사회의 출산율 향상을 위한 그런 이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서 이것이 결국은 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좀 민간 영역까지 선순환되는 그런 모양으로 번져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육아 공무원은 이제 주 4일 출근제로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할 때 기존에도 유연근무제 일환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요번에 우리가 약간의 그 선택적 4일 근무제로 이렇게 전환한다고 해서 새롭게 무슨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걸 개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건 행정 방침으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해당 공무원의 신청과 해당 이 부서장이 승인함으로써 그대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의 방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데 큰 뜻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4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을 하냐? 결혼 출발 시기도 늦은데 40세로 커트라인을 정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5년 이내로 왜 제한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약간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젊어야 아이들을 많이 낳거든요. 나이 40 넘어가지고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일반적인 임신, 출산, 적기는 20세에서 39세 이내 요 사이가 출산의 적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그 이후에 40세 이후에 다산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 임신, 출산에 따르는 위험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또 여기 이런 제도에 따라서 너무 또 신경 쓰다 보면 이렇게 건강상 무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이렇게 나이 제한을 하게 됐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거는 나이와 혼인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혼 공무원의 결혼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그래서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40세 또는 결혼 5년을 경과했다 하더라도 다자녀를 포함한 출산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을 요약을 하면 우선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별휴가 5일을 가족 행복휴가의 이름하에 신설을 했고요. 또 국외연수도 본인 희망시에 국외연수자 선발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출산 후 최초 지급 성과상여금을 S등급을 부여해서 2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장기 교육을 하는 것도 6급 장기 교육 훈련에 있어서 말하자면 정예 공무원 승진에 조금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그 메리트가 있는 건데요. 선발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 그 다음에 근무 평가와 관련해서 가산점을 2자녀 이상 낳게 되면 기존에 0.3점을 부여하던 걸 0.5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 이거는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희망부서에 대해서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하면은 대개 디메리트를 줬는데 불이익을 줬는데 이거를 오히려 희망부서를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또 복지 포인트도 2자녀 출산 시에 복지 포인트를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휴양시설 배정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휴양시설 연간 신청 횟수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건 이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규정은 특별히 큰 거를 많이 조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음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정부와 도비와 시비 등을 합치면 출산 장려금으로 약 7,668만 원, 약 7,7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급식비, 초중고 교육비, 행복키움 수당, 카시트 지원비 이런 걸 다 합치면은 7,7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시비도 여기에는 561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대부분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냥 지원하니까 주는가 보다 하지 이거를 계산을 하면 약 7,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천안시는 여기에 좀 지원을 지원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약 200만 원, 19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원래 지금까지도 561만 원을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던 거를 약 한 800만 원 정도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증가 190만 원을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회와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 풍조도 풍조지만 이 젊은이들이 요즘에 그 삶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출산, 결혼, 출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 경쟁에서 떨어질까봐 이런 부담을 느끼는 것이 과중하기 때문에 이 결혼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출산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시책을 강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6월달 인구의 날 기념식 날 세 자녀를 일찍 다 모두 세 자녀를 낳아서 세 자녀를 다 출가를 다 시킨 53세의 주부를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왜 그분을 표창을 했나 하면은 지금 연세가 53세 된 여성인데요. 첫 아이를 남자 아이를 낳고 딸 둘을 낳아서 3남매를 낳았는데 전부 출가를 다 시켰어요. 53세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빨리빨리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이 아이들 한테서 다시 또 아이들을 손자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저 미용사인데 그냥 하는 말인 줄 알고 해당 면장 님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했더니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인구인 아래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문제다. 이 출산 문제나 결혼 문제. 빨리빨리 결혼을 해서 젊은 나이에 건강한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일찍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한 후 이 아이들을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을 마련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 인구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오늘 파타임으로 우리 언론인 여러분에게 우리 시의 결혼, 출산,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좀 써주십시오.